보시는 제품은 갤럭시 탭 S2 9.7 모델인데, 이전에 영상에서 그 분해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은 조립을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유리가 깨져 갖고, 그래서 유리를 분리해서 다시 유리를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깨진 유리고, 이게 이제 새로 붙인 유리입니다. 조립은 역순이기는 한데요. 역순이긴 한데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양면 테이프로 액점을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전용 테이프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일일이 잘라서 이제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보여드리면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거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일자 아트라이프 있어야 되고, 라이터 기름이요. 라이터 기름 꼭 있어야 돼요. 이제 소분해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 필요 없고, 칼이 있어야 되고요. 핀셋,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조금 두꺼운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뭐 한 0.5T? 뭐 이 정도? 1T? 1T 너무 두꺼운 거 같고 0.5T 정도? 우선은 여기 보면 기존에 양면 테이프가 붙었다 떨어졌기 때문에 끈끈이들이 묻어 있어요. 끈끈이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터 기름을 여기 아트라이프 위에 올리시고 여기다 묻혀주면은 양면 테이프가 녹으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붙이고, 그 긁을 이제 닦은다고 그래야 되나요? 긁으려고 하는 곳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입니다. 라이터 기름을 묻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끈끈이가 제거가 됩니다. 이 검은 부분은 그 양면 테이프가 그냥 쉽게 닦이는데, 이 회색 부분은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트라이프로 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회색 부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리너거든요. 일반 클리너로 라이터 기름을 붙이고요. 회색 부분을 다시 닦아줘요. 이제 긁으면서 잔여물이 남은 끈끈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밑에 부분도 좀 닦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 쪽으로 하면서 좀 닦아주시고요. 그 검은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긴 한데, 그냥 클리너로 그 닦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라이터 기름만 묻혀주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되세요. 닦아주시면 되고, 그때 처음에 이거 분해할 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이어폰 잭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어폰 잭이. 그래서 이거를 조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베젤이에요. 베젤을 낄 때는 밑에부터 끼는 거거든요. 왜 밑에서부터 끼냐, 이 이어폰 잭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끼면 이렇게 베젤에 이 이어폰 잭이 이렇게 걸려요. 이 녹색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때 위쪽이 걸쇠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보이나요? 여기 요 부분이 요거 하나 둘, 요게 걸쇠예요. 원래는 이 걸쇠를 제끼고서는 위쪽부터 뜯어야 되는데 이게 유리가 덮어 있으면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딱 하고 소리가 나면서 끼워지는 거예요. 밑에를 끼고 위를 끼워야지만 되는 거죠. 부러지니까. 근데 이제 밑에서 뜰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주면서 하는데, 벌리다 보면은 나사가 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어폰 잭이 같이 이제 탈착이 되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이제 밑에서 이제 딱 빠지는데, 위에서 뜨려고 하다 보니까 칼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맞는 건 위에서부터 뜨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밑에서부터도 뜯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나이타 기름으로 해서 했던 클리너에 다시 나이타 기름 문질러시고, 조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닦아주세요. 그리고 아트라이프로요, 한번 좀 문질러 주세요. 한번 이렇게 조금의 잔여물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네요. 잔여물이 많이 나와요, 하얗게. 그러면 다시 클리너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세척솔로요 한번 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나사를 조립을 할게요.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요. 요 흰색이 여기. 네. 나사가 너무 많아서 전동 드라이버를 좀 쓰겠습니다. 토크 조절이 가능해서 세게 감을 수도 있고 좀 약하게 감을 수도 있고 그래요. 힘 조절이 되는 거죠. 힘 조절이 안 되면 나사가 마모가 돼서 이게 센 건지 약한 건지 모르겠네. 센데 더 센데 이게 제일 약한 건데, 원래 사용하는 토크 전동 드라이버가 아니어서 급조한 거예요. 지금 나사가 쓰이기에는 너무 많고 해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나사에.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양면 테이프거든요. 근데 양면 테이프가 기존에 있는 게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왜냐면 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사를 그냥 손으로 돌리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아직 4개가 더 남았어요. 배터리 쪽도 제가 뺐네요. 2개. 네, 이제 끝난 거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유리 교체를 했는데 얘가 화면이 들어오냐가 이제 문제죠. 화면이 들어오냐. 그러기 전에 요 가운데 있던 이 PCB를 낄게요. 여기 검은 거 핀셋으로 검은 그 잡아주는 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일자 보이죠? 하얀색 일자 밑에 보면 여기도 일자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맞춰서 넣어주시고, 들어갔다 그럼 검은 부분을 다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테이프는 뭐냐면 이 검은 부분, 이 덮개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스코치 테이프가 있으면 이 가운데를 좀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업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LCD를 테스트를 우선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 조립을 해서 끼웠는데 화면이 안 나와 버리면 하나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유리를 분리하다가 LCD가 손상을 입으면 화면이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척 작업이라고 있는데 또 세척을 하다가 또 깨질 수도 있고, 압축을 해줄 때도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이제 조립을 하기 전에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화면이 들어오는지. 결론은 이제 마무리를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뭐 테스트를 하는데, 뭐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러지 않는 모드가 있고 그래요. 지금 이 뒤로 가기 버튼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메뉴를 눌러주는 바람에 우선 홈 버튼이 자꾸 눌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 홈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우선 끌게요. 사실 이 S2 모델이 메인보드가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잘 휘어져요.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깨졌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액정이 깨지면
LCD가 아닌 이 유리가 깨지면 꽝 하고 부닥치면 이 메인보드에도 이제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메인보드도 같이 고장이 나는 거고, 아니면은 살짝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유리가 깨지고 화면이 나오면 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리를 하려고 해서 나사를 다 풀고 띄었을 때, 그때 이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요. 근데 내가 맡겼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화면이 나오고 했는데 왜 수리하고서는 고장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통사고가 난다 그래갖고 사람이 멀쩡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후유증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얘네들도 이제 깨지게 되면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에. 그냥 화면이 보인다고 해서 그냥 되네요 라고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유리가 고장 났습니다 하면 유리만 수리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뭐 메인보드를 분해하지는 않잖아요. 보신 것처럼 그냥 유리만 수리할 뿐인 거지. 지금 이 검은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잘못 휩쓸리면 얘가 빠져버려요. 아니면 깨지거나. 그래서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할게요. 지금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인데요. 이 양면 테이프를 붙일 때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붙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이게 똑같이 붙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수리를 하다 보면 다시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재수리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양면 테이프 뿐만 아니고 뭐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발라도 되죠. 근데 나중에 분명히 재수리가 있을 거고, 뭐 내가 수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 가서 또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양면 테이프로 그냥 다 붙여버리고 막 그래버리면 그 다음번에 수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수리를 했을 때에는 수리가 되게 어려워져요. 원래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이 수리가 될 게, 심한 경우에는 뭐 양면 LCD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띄면서 LCD가 같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메인보드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도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다음 사람이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우선 붙이고 그때만 뭐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타원형 쪽이, 그러니까 곡면들이 있고 뭐 붙이는 방법이 그냥 잘 오려서 똑같이 붙여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왜냐면 전용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서
붙여주는 거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방수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수는 생활 방수를 하려면 더더욱 이제 꼼꼼하게 붙여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수 자체가 이제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제 방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간단하지는 않죠. 이게 여러 번 해본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웬만하면은 양면 테이프를 일자로 잘라 주셔갖고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일자로 잘라서 남으면 또 다른 쪽에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조각조각 내면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한 번에 띄어야 될 거를 여러 번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일자로 그 크기별로 잘라 주신 다음에 붙이시고 또 붙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LCD에 걸려요. LCD에 걸리거나 그러면 LCD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옆에 붙이는 곳보다 이제 짧게 붙여 주셔야지만 됩니다. 붙여주고요. 지금 여기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진동 모터 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 붙어요. 높아요 되게. 그래서 붙이질 않아요. 여기는 뭐 얼추 다 붙여 가거든요 지금. 손톱으로 끝까지 해서 라운드 부분을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로 그 라운드 부분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세모니까 여기를 잘라 주시고 띄워 주시면
조금 두껍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석이라 자꾸 이게 세다 보니까 붙네요, 자꾸. 조금 두껍게 자를게요. 두껍게 잘라서. 이 부분을 붙일 건데, 여기 이제 PCB가 있거든요. 메뉴 버튼 PCB가 있는데 그걸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위치 잘 확인하시고 잘라주시고, 윗부분도 치고 돌려주고요. 얼추 이제 다 붙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군데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꼼꼼하게 붙여 주시면 좋은 거예요. 최대한 뭐 이렇게 뭐 조금 느슨하게 붙인다고 해서, 좀 비게 붙인다고 해서 안 붙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다 붙여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약간 뭐 그럴 거면 큼직큼직하게 다 그냥 덮으면 되겠는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 붙인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이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쪽으로 꼭 붙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안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붙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붙이지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양면 테이프가 다 붙은 거고, 아까 전에 왜 일자로 잘라서 이렇게 하면 좋냐고 했던 거냐, 이제 보호지를 띄잖아요. 그럼 보호지를 여러 번 띄어야 돼요. 보호지를 이렇게 계속 조각조각이 나면 여러 번 손을 대면서 띄어야 되니까, 만약에 한 번 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띄면 끝인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또 한 번에 갈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조각조각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최대한 그 한 번에 이제 띄는 쪽으로 해서 하면 시간 절약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보호지 띄는 것도 일이거든요. 우선은 요 보호지 띄고요. 그 다음에 액정을 붙이고 다시 붙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찍을 건데요. 왜냐면 이거 양면 테이프 다 띄어야 돼요. 양면 테이프를 다 띄어야 돼서 우선 유리에서 아까 PCB가 이거 하나 있었고 또 작은 PCB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붙여준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이 테이프는 이 녹색깔 나는 테이프는 덮개가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보호해주는 테이프고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핀 상태에서요,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넣고, 그리고 모서리부터 맞춰줘요. 모서리 맞추고 밑에 쪽도 모서리 맞추고 전체적으로 천천히 띄워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아유, 더워요. 이게 빠졌죠? 테이프로 붙였는 대로 이게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테이프로 안 붙여주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하면 찢어지면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구하는 거야 쉬운데 이거 하나 찢어져 갖고 이거 구하려면 애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끼워주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는데도 이게 이렇게 빠져요. 한 번 더 붙여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도 테이프로 붙였기 때문에 테이프를 띄워줄 때 검은 부분을 꼭 잡아야 돼요. 검은 부분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춰서 넣고 닫고, 띄었던 걸 다시 여기다 붙여주죠. 여기 또 보호 테이프가 있으니까 띄고, 덮어주고 다시 보호 테이프로 붙여주고, 네. 이렇게 여기가 좀 올라와서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해주고, 켜볼까요? 다시.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리가 좀 위로 올라와요. 기존의 것들은 깨졌기 때문에 유리가 조각조각 나니까 그냥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이 테두리가 휘게 되면 이제 유리가 이제 일자로 딱 펴져 있는 상태니까, 깨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붙는 거죠.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휘어지면서 붙이긴 하는데,
지금 이 뒤에 열이 많이 나요. 메인보드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열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느려요. 왜냐면 발열이 많아지면 이 자체의 구동이 느려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아까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 깜빡깜빡 거리는 이유도 이제 메인보드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이제 자체적으로 깨진 거죠. 깨져 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종은 삼성센터 가서 좀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를 무조건 교체를 하는 기종이에요. 지금 발열도 좀 많고 뜨끈뜨끈 하거든요. 뭐 사전에 이제 얘기는 드렸죠. 이제 고객분한테 이게 휘어 있고 깨졌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액정은 수리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액정 수리 후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메인보드를 수리를 해야 된다는 고지는 했어요. 왜냐면 액정만 고치는데 메인보드를 손을 안 대는데 메인보드에 대한 변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 고지를 해드린 거죠. 뭐 지금 이런 영상을 찍으니까 또 수리하는 방식이나 뭐 수리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은 사실 모르니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그래서 뭐 저로서는 이 영상이 그 소비자분을 이해시키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좋은 거죠. 잠깐 끊고 이 백커버, 이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를 이제 할 건데 조금 길어요. 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끊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요. 아까 찍던 거를 마저 이어서 찍겠습니다. 뭐 액정까지 다 조립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백커버 유리를 붙여야 되는 인데요. 우선은 필요한 게 조금 있어서 다시 디커버를 해야 되니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드라이기가 있어야 돼요. 1000W 짜리 드라이기요. 그 다음에 장갑, 아트라이프, 핀셋, 커터칼, 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양면 테이프 좀 두꺼운 거 0.한 5T 정도, 0.3T에서 5T 사이에 되는 양면 테이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기름, 그 다음에 클리너,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드라이기는 왜 필요하냐면 백커버에 지금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지금 붙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은 잘 안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겠는데. 일단 벗겨야 돼요. 이거를, 양면 테이프를 벗겨야 돼서. 근데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양면 테이프가 더 잘 벗겨지거든요. 잘 벗겨지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데, 우선은 마트라이프에 그 라이터 기름을 위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하얗게 있는 그 끈끈이 있는 부분에 놓고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냥 밀어도 밀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너무 뻑뻑하게 밀려서 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터 기름을 좀 뿌려서 묻혀준 다음에, 아이고, 큰일났다. 묻혀준 다음에 밀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밀리기 때문에 라이터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뿌리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뿌리는 것보단 너무 낭비거든요. 그렇게 뿌리면 뭐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뿌린다고 해서 뭐 더 빨리 띄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한참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금방 되세요. 하다 보면.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양면 테이프 끈끈이를 띄고 있는데 이렇게 띄면서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그대로 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띄는 그 자리에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면서 띄시는 게 좋죠. 카메라가 흔들리나? 라이터 기름이 뭐 메인보드에 들어가거나 뭐 카메라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아요. 증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라이터 기름이니까 물 성분, 물같이 보이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이런 식으로 미리 뿌려 놓으면 조금 더 편하죠. 이렇게 밀다 보면은 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옆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다가 보면 여기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스크래치가 나니까 대각선으로. 뭐 이거를 다 제거하는 거를 다 찍을까요? 아니면은 끊고 다 된 거를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우선은 좀 끊을게요.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요리가 영상을 끊고 다 한 다음에 다시 찍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부분을 제거하는 거라 다시 찍으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이 부분만 이제 제거하면 이제 제거가 다 끝나거든요. 뭐 이 끈끈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끈끈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끈끈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클리너로
라이터 기름을 좀 묻혀 주시고요. 아까 방금 이제 문질렀던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신 다음에 이게 이제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이제 붙여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클리너 갖다 닦아도 약간의 끈끈이들이 눈에 보여요. 봐서 끈끈이들이 좀 있으면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실 이거를 붙이는 게 꼼꼼하게 붙이면 좋긴 한데 하다 보면 꼼꼼하게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한다 치면 지금 이게 양면 테이프가 안 붙거든요. 안 붙는 이유는 라이터 기름 때문에 안 붙는 거예요. 라이터 기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제 안 붙는 거거든요. 다시 붙여볼까요? 붙네요.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아까 보면 막 이렇게 굴곡지게 막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양면 테이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네모나게만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네모나게 그냥 일자로. 뭐 이런, 아까 전에 이런 부분이 좀 강조돼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여기 있네.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사실상 보면 딱 네모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좀 파고들어서 더 붙어 있는 거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냥 네모나게 붙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안 붙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붙이긴 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쵸, 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네모나게 딱 붙여 주시는데 좀 타이트하게 빈틈이 없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굳이 안쪽까지는 안 붙여도 된다는 거죠. 근데 붙이고 싶으시면 똑같이 붙이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붙이셔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난 그래도 똑같이 붙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똑같이 붙여 주시면 되세요. 이게 똑같이 붙이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이. 그리고 조각도 많이 나요. 조각적으로도 많이 잘라주고 붙여줘야 되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자석이 있는데 자석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안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자성이 있어야 커버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여기 일자로 붙여도 되긴 하는데 여기 알루미늄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양면 테이프 붙었던 부분이 얇아요. 얇아서 이제 안 붙이는 거죠 지금. 사실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는 그냥 요령 있게 붙여 주시면 돼요. 요령 있게. 여기 보면은 그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 PCB가 있고 여기도 PCB가 있어요. 이 위로 양면 테이프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붙인 다음에 이 D커버를 또 뗄 일이 있는데 이 위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양면 테이프에 다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들은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세밀하게 붙이면 다 붙이는 건데 그냥 네모나게 붙여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 또 다 붙이고 있네요.
이제 뭐 여기 뭐 여기까지만 붙이면 끝이에요. 짠,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양면 테이프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양면 테이프가 여기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띄면 잘 안 떨어지니까 드라이를 좀 해줄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뜨겁게 해주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여기다 나이타 기름을 부어도 되긴 하는데 아트라이프나 칼을 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인팅이 벗겨지면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로 하는 거죠. 그 나이타 기름을 쓰면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아까 벗겼을 때에도 그 끈끈이가 저기에서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테이프가. 이거를 안 떼고 또 양면 테이프를 저렇게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붙이게 되면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유리가 튀어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존의 거는 띄워 줘야지 되고, 또 하나 이 끈끈이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끈끈이가 또 끈끈이를 만났을 때에는 되게 약하게 부착력이 생겨요. 그래서 띄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긴 아까 그냥 손으로 잡아 뜯어서 끈끈이가 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밀어서 손톱으로 하거나 좀 열을 가해줘서 이렇게 띄워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끈끈이들이 물어 있잖아요. 아트라이프 갖다 밀고 싶은데 이거로 밀면 큰일 나요. 어디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 여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네요. 노트10 뒷판인데 아트라이프로 긁어볼게요. 제가 긁었다 칠게요. 이렇게 보세요. 페인트가 다 이렇게 벗겨지죠. 그래서 절대 밀면 안 돼요. 벗겨지죠? 페인트가.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다시 그 클리너로 라이터 기름을 묻혀 주시고요. 그 양면 테이프 띄었던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은 끈끈이들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세게 문지르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문질러 주시면, 이물질 정도만 없을 정도로만 좀 문질러 주시면 돼요. 사실 어느 정도 다 띄어냈기 때문에 굳이 크게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이 정도만 하고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카메라 유리 부분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덮으면 다시 또 띄어야 되니까 카메라 먼지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양면 테이프 보호지를 띄워 주시면 돼요. 여기 한 군데를 좀 붙여 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보호지를 띄고 붙여주면 이제 끝이죠.
이게 바쁠 때는 이렇게 부호지가 많고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으면 난감해요. 빨리빨리 해서 빨리 다른 수리도 해야 되는데 띄고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위쪽에서 그 가생이에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덮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붙이는 것도. 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심 SD 카드인가 이건? SD 카드네요. 와이파이 모델이어서. 그리고 유리를 손으로 좀 닦아주고 깨끗하게 뒤에도 한번 닦아주고